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가족 친화 인증의 일생활 균형 제고 효과 및 중소기업 지원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맡았습니다. 이 발표는 작년 저희 원에서 수행한 수시과제 그 가족 친화 인증 중소기업 인센티브 확대 방안 연구를 통해서 나온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고요. 저희 공동 연구진들의 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었는데 그걸 대표로 제가 발표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전에 앞에서 발표해 주신 정성미 연구위원님께서도 있었던 내용이라 그냥 그 유연 근로시간제가 대기업을 위주로 되게 크게 늘어났다, 그런 비중이 늘어났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봐주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경향은 가족 친화 인증 제도에서도 간접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은 2023년 기준으로 대기업이 668개, 중소기업이 4,110개. 개수로 보면 중소기업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많이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별, 그러니까 인증기업 비율로 살펴보면 대기업이 약 5%, 중소기업은 0.04%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소속된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지금 표에서도 볼 수 있지만 대기업은 437만 명, 중소기업에 소속된 근로자가 1,849만 명 정도로 나타나는 것을 비교해 보면은 가족 친화 제도의 보편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이 가족 친화 인증을 받아서 해당 제도들을 잘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족 친화 제도는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민간 기업의 경우에는 가족 친화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인증을 독려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 활용에 관해서는 활용 실정이 좀 저조한 편이고 인센티브의 인증에 대한 유인 효과도 미미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인력 수급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일생활 균형 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을 좀 크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가족 친화 인증의 일생활 균형 효과, 제고 효과를 좀 분석을 해보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그 가족 친화 인증 제도에 대한 인식을 좀 살펴본 후에 근로자들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족 친화 인증의 효과 분석 파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성 관리자 패널 이기 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지금 본 원에서 수집을 하고 있는 자료이고요. 해당 사업체가 가족 친화 인증을 받은 상태인지 여부, 1년간의 출산 휴가자 수, 그리고 육아휴직 중 혹은 육아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의 수, 그리고 사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제도에 대한 의견을 다 조사하고 있어서 그 가족 친화 인증의 그 일생활 균형 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좀 적절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향 점수 매칭을 통해서 그 인증기업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미인증 기업을 선정을 해서 두 집단을 좀 비교를 해보고 매칭된 사업체를 대상으로 회귀 분석을 수행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용한 변수로는 출산휴가 인사 담당사 대상 조사에서 출산휴가 사용자 비율을 보고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을 봤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일생활 균형제도 활용 용이성을 보았는데 그러니까 유연근무제, 출산휴가,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제에 대해서 조직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보면 매칭된 기업을 대상으로 인증 여부에 따른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을 비교해봤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증기업이 미인증기업에 비해서 출산휴가 사용자 비율과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된 기업을 대상으로 다른 사업체들의 특성을 통제를 해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가족 친화 인증을 받은 사업체의 그 여성 출산휴가 사용자 비율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약 1.4%포인트 높게 나타나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족 친화 인증을 받은 사업체에서 여성 출산휴가 사용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가족 친화 인증 제도가 출산율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인증기업에서 미인증기업에 비해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건 아무래도 출산휴가 같은 경우에는 그 출산을 한 그 시점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이고, 육아휴직은 신청이나 사용 기간이 좀 길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생활 균형제도 활용 용이성을 비교한 것입니다. 이게 단순 비교이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증 기업에서 미인증 기업에 비해서 일생활 균형제도 활용 용이성이 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또 근로자의 특성과 그리고 그 사업체의 특성을 통제를 해서 로직 분석을 하고 그 마지널 이펙트를 제시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전체 기업을 기준으로 한 분석 결과에서 전반적으로는 그 일생활 균형제도 활용 용이성이 좀 그것에 대해서 사용하기 쉽다고 응답할 확률이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유연근무제나 근로시간 단축제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기업 대상 분석에서는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의 일생활 균형 제도의 활용 용이성이 높게 나타났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인증에 참여할 만큼 그 일생활 균형에 관심이 있는 중소기업에서도 유연근무제와 근로시간 단축 근무의 활용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소기업의 시간 유연성을 높이는 제도 활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중소기업의 경우에 여유 인력이 좀 부족하고 또 출퇴근 관리나 기록 시스템 구축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제도들을 도입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수반되는 비용이 여전히 큰 어려움으로 다가온다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파트로 저희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가족 친화 인증을 받지 않은 종사자 수 300인 미만 기업 1000개를 대상으로 가족 친화 인증 제도에 대한 인지도, 인증 의향, 그리고 인센티브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가족 친화 인증 제도에 대해서 36.8%가 인지는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고 있다는 응답은 9%로 좀 낮은 편이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그냥 현재 인센티브 하에서도 조사에 참여한 기업의 39.7%가 인증 의향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또 그 중에서도 보건업이나 교육업 그리고 정보통신기술 서비스업에서 인증 의향이 좀 높은 편이었습니다. 가족 친화 인증 의향이 없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업장 특성상 인증의 필요성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55%로 높게 나타났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에 응답한 그 기업을 대상으로 그 사업장 특성이 무엇인지 그걸 좀 자세하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업무 특성상 활용이 어렵다가 46.9%, 그리고 필요한 연령대의 근로자가 없다, 그리고 남성 근로자만 근무해서라는 응답이 각각 38%, 11%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인증 의향이 없는 이유로 가족 친화적인 조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부담스럽다라는 응답도 13%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추가적으로 희망하는 인센티브가 무엇이냐라는 응답에는 법인세 감면, 세무조사 유예, 그리고 가족 친화 제도 투자금 지원, 가족 친화 복지기금 운영을 통한 기업 지원 등으로 약간 그 현금성 지원, 또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그런 지원들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기존 인센티브 하에서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의 인증을 할 의향이 없다라고 응답한 기업을 대상으로 세제 지원 인센티브 확대 시에 인증 의향을 조사를 했더니 법인세 감면 시에 가족 친화 기업 인증을 신청할 의향이 있는 경우가 약 58% 정도로 나타났고, 세무조사 유예 지원 시에는 55%로 나타났습니다. 적정 법인세 감면 비율에 대한 인식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랬더니 법인세 감면 시에 10%에서 30% 미만이 적정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0%로 가장 높게 나타나서 무조건 크게만 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 결과를 정리를 해서 정책 개선 제안을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족 친화 인증 제도에 대한 홍보, 그리고 인식 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족 친화 기업 인증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좀 다소 낮은 편으로 나타났고, 현재 제공하고 있는 인센티브 하에서도 인증에 대한 신청 의향이 좀 있는 기업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도 홍보 과정에서 기업들로 하여금 가족 친화 인증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 지원책이 굉장히 다양하고 또 지자체에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것과 받을 수 없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찾아보는 것에 대한 피로도도 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공하고 있는 인센티브 중에서 활용도가 높은 인센티브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많은 기업이 가족 친화 제도가 비교적 젊은 나이의 여성에게 필요한 제도라는 인식이 아직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가족 친화 제도에는 유연한 근무 환경, 노동시장 단축, 이런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성별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가족 친화 인증기업 인센티브 확대입니다. 그래서 가족 친화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등에 대해서 일정 비율 감면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면 이는 기업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기업의 인증 의향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지원은 중소기업이 가족 친화 제도를 도입하면서 부담하는 간접적인 비용에 대한 보상의 성격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이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세부적인 방안으로 또 이제 국가 입찰 참여 단계별로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을 우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인데요. 고영우 2022년 연구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는 모두 유용하지만 상당한 직간접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결과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요 비용에 대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정책들이 있지만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 신청과 증빙 자료 준비가 좀 어려워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족 친화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들이 그 가족 친화 제도를 어떤 방식으로 도입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비용 관리 사례 같은 것을 좀 업종에 따라서 다양하게 수집을 해서 기업들에게 제공을 해서 그 중소기업들로 하여금 그 제도 도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것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좀 더 장기적으로 가족 친화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들이 좀 의향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